스텝 1번 쏙쏙 개념 익히기 83쪽에 연립방정식의 활용 1번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렇게 있겠지. 이 수의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그만큼 작다라고 했어.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지. x,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 숫자가 나오고 수가 나오고 이 개념들은 이전에 동영상에 다 올려놨었지. 이제 이 개념들을 모르면 이 문제를 식을 세울 수가 없겠지.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x로 놓고 어떤 거를 y를 놓을지 너희들이 다 정해야 되잖아.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처음 수의 1의 자리 숫자를 y로 세팅을 해보자. 얘가 이제 첫 번째.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식을 먼저 세울 수가 있겠지. 여기서 끊고 식을 세워보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다. 1의 자리 숫자 y는 10의 자리 숫자 x의 2배이다. 얘가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끊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을 때 보이기로는 어떻게 보여지겠어? 처음 수는 xy였는데 바꾼 수는 yx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수는 뭐야?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니까 바꾼 수는 10 곱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x가 될 거고 는이니까 등물을 붙이고 처음 수의 2배보다 처음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처음 수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 수가 이거였었잖아. 그치? 그럼 10x 더하기 1y 이거 전체의 2배보다 작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식이 써질 수 있는 거야. 이 식 이해됐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맞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편할까? 첫 번째 대입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간법이 있었는데 이미 첫 번째 식을 간추려 보니 y는 2x라는 식이 나오잖아. 1차 방정식이. 그지? 그럼 1차 함수식이 그러면 이 y는 2x 즉 y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다? 2x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 y 자리에다가 ex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값이 나오고 x 값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y 값이 나올 수 있다.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종류의 과자가 있다라고 했어. A 과자 4봉지와 B 과자 3봉지의 가격의 합은 5,000원. 그러면 내가 5,000원어치의 과자를 샀다는 거야. A 과자 한 봉지의 가격은 B 과자 한 봉지의 가격보다 200원이 비싸대. 그럼 식이 이제 이 쉼표에서 두 개로 역시 나눠질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식. 맞지? 그럼 뭐를 x로 놓을까? A 과자의 한 봉지 가격을 x로 놓고 B 과자의 한 봉지 가격을 y로 놓고 식을 세워보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지? 4봉지니까 4x B 과자 3봉지니까 3y 더해서 얼마어치 샀어? 5,000원어치를 샀어. 두 번째 가격이 비싸다고 했어. 뭐가? A 과자 한 봉지의 가격은 B 과자 한 봉지의 가격보다 200원이 비싸니까 200원을 더하면 되겠지. 여기도 연립방정식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가간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x는 해서 이거 자체를 x 자리에 뭐 해서 대입을 해서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x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하기 나름이니까 이것도 역시 계산은 너희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둘레 길이 나왔지. 이 둘레를 모르면 안 되는 문제. 이미 초등학교 때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다. 넓이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둘레라고 했잖아. 둘레는 공식이 뭐였어? 가로, 세로, 더해서 곱하기. 왜냐하면 각각 똑같은 게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면 직사각형의 둘레내는 방법이었지. 근데 문제에서 둘레 힌트 끊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 더 길대. 그럼 뭐를 x로 잡을까? 나는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을 거고 가로의 길이를 y로 잡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6cm 길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둘레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 더한 것보다 곱하기 1을 했을 때 둘레 32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이제 시험 단골 문제잖아, 그치? 가위바위보 문제라고 하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올라가고, 진 사람 내려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 2개씩 올라가. 진 사람 1개씩 내려가. 처음 위치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15계단을, 오늘은 처음 위치부터 12계단을 올라가 있었어. 그지? 누구를 묻고 있어? 성국이는 몇 번 이겼는지. 그러면 미지수 설정을 할 때 성국이의 이긴 횟수를 x로 놓으면 좀 더 편하겠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기는 건 여기서 다행히 없다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 y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 y를 설정하기 전에 이 가위바위보는 2명이 했을 때 비기는 게 없으면 한 명은 지고 그 상대방은 이기는 거지. 그럼 이미 성국이가 이긴 x를 x로 놨잖아. 그럼 누가 진 거야? 그 x만큼? 은우가 진 횟수가 x가 되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y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 성국이가 진 횟수를 y로 놓으면 반대로 성국이가 지면 은우가 이길 거 아니야? 은우가 이긴 횟수가 y가 되는 거지. 이 처음에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 근데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가위바위보 문제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어렵지 않아. 다 이제 비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험 내신에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비기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면 여기서 보면 이긴 사람 2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 1계단씩 내려가고, 근데 성국이 처음에 15계단 올라가 있었고 은우는 처음보다 12계단을 올라가 있었잖아.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은우가 x번 이겼지? 그러면 일단 이 x만큼 올라가져 있겠지. 아니, 성국이가. 그지? 성국이 기준으로 보자. 성국이는 이 x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성국이가 진 횟수가 y이므로 1y만큼 내려가겠지. 근데 이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플러스 1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은우를 해보자. 은우는 얼마큼 이겼어? y번만큼 이겼잖아. 이 y만큼 올라가고 1x만큼 내려가고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큼 올라가 있었던 거야? 플러스 12만큼. 얘가 이제 연립방정식 식을 세운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고 누구의 값을 구해야 돼? 성국이가 몇 번 이겼냐고 했으므로 x의 값을 구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 성국이가 이긴 횟수 x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여기도 가위바위보 한 번 더라는 거는 이 쌍둥이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문제 해석을 다시 한번 보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여긴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갔을 때 얼마 후에 유리는 처음보다 5계단, 처음 위치 20계단, 둘 다 올라가 있는 건 맞네. 그지? 가위바위보를
모두 몇 번 했는지. 맞지? 위에랑 살짝 달라. 위에는 성국이가 몇 번 이겼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얘네가 총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물어봤어. 그지? 그럼 이것도 역시 하나 설정을 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리가 이긴 횟수를 x로 놓으면 동주가 진 횟수가 x가 될 거고, 유리가 진 횟수를 y로 놓으면 동주가 이긴 횟수가 y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럼 유리 기준을 먼저 보자. 유리는 어쨌든 지금 처음보다 5계단 올라가 있었어. 그러면 유리가 이긴 횟수에서 3 곱하기 3을 하면 3x 이겼어. 그 다음에 유리가 진 거는 y잖아? 이 y만큼 졌어. 결론은 처음 위치보다 5계단 올라가 있었네? 그 다음에 동주. 동주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동주가 이긴 x는 y야. 그러면 3계단씩 올라갔는데 이겼으니까 플러스. 동주가 진 건 x야. 근데 2계단씩 내려갔으니까 2x인데 내려갔어. 마이너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동주는 20계단 올라가 있다. 플러스 20. 맞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이 세워진 거고. 그치? 유리가 이긴 거. 유리가 진 거를 더하거나 또는 동주가 이긴 거. 동주가 진 거를 더했을 때 가위바위보의 총 횟수가 나오겠지. 즉, 이 총 횟수는 뭐를 묻고 있는 거야? 총 횟수 x 더하기 y를 구하라. 그 말을 맞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 1번은 무슨 문제였어? 자릿수 문제. 2번은 개수 문제. 3번은 도형이용어 문제. 4번, 5번은 가위바위보 문제에 대한 유형을 각각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겠지.